강경화 외교부 장관 드디어 미국하고 통화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어제 이제 밤에 통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예, 그래요. 강경화 틸러슨 전화 통화. 이 뉴스의 배경 행간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강경화 장관이 유엔 베테랑 출신이었지입니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드셨어요? 강 장관이 누굽니까?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뭐 여러 위장전임이라든가 부동산 문제 이런 이제 문제 때문에 잡음이 좀 일기는 했지만 역대 외교부 장관이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 외교부 장관으로 최적임자다 추천을 했을 정도로 다자 외교에는 강점이 좀 있습니다. 강점이 다자 외교예요. 그럼요. 예. 한 번도 못 만나본 사람하고 여러 번 얼굴 마주친 사람, 여러 국가들의 어떤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능력을 우려하는 분들도 대북 관계 요쪽을 잘 알 것인가 요거를 염려는 했습니다만 다자 외교에 있어서 인정을 그렇죠. 했던 사람이니까. 예, 맞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틸러슨 장관과 25분간 통화가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별도의 통역 없이 1대1로 거침없이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외교부 장관이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외교부 장관이라고 해서 이 일반적인 회담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아주 예민하게 단어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통역을 써야 돼요. 그래요? 예. 근데 강 장관은 미국인보다 더 영어를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미국인보다 더 잘해요? 원래 우리나라 온 외국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보다 말 더 잘하는 사람 같다는 느낌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역이 없다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교적인 거에서. 사실 외교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상대방의 감정의 흐름들 그걸 예민하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살짝 토라졌어. 그 토라진 감정을 읽고 그 사람한테 그 감정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돌아가면서 애들로 표현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뉘앙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읽느냐 못 읽느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는 읽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 강 장관은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는 장관이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두 가지 공감이 이루어진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두 가지 어떤 공감입니까? 우선 어제 통화에서 가장 큰 소득은 사드 문제에 관한 오해를 또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거 풀어도 계속 오해가 있다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어제 그 틸러슨 장관의 말을 보면 확실히 오해가 일단은 풀린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길래요? 강 장관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사실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게 사드를 중단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담보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틸러슨 장관이 동의를 하면서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단어가 나왔어요? 네네. 한국 내 민주적 절차. 그러니까 너희들은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구나.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럼 일단 그렇죠. 틸러스 장관 선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그 동안에 이거 사드 배치 안 하려고 하는 건 그런 뭐 이른바 꼼수 아니야? 뭐 이런 것처럼 의심했죠. 의심했는데 그게 일단 풀렸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미 정상회담 전에 파이널 터치. 그러니까 사전 정지 작업으로 사전 접촉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강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파이널 터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틸러슨 장관이 그것은 중요한 이야기다. 보좌진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강 장관이 미국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요. 강 장관이 이 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 전에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통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두 번째 행간.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불안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나라 일부 보수 언론 요즘 보도태도 보면요. 한미 간에 엄청난 긴장,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자꾸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것 같은 보도태도를 보이거든요. 이제 문정인 특보 발언 같은 거 크게 이슈화된 부분들. 네, 그것도 거예요? 사실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트럼프가 뭐 환경 영향 평가 문제에 대해서 경로했다, 욕설까지 했다, 뭐 이러면서 마치 뭐 상황이 진노한 것처럼 보도하는 그런 보도태도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항상 미국의 태도에 맞춰줘야 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너무 사대주의적 사고가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사실 내용적으로 보자면 한미 간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방금 전에 사드 문제 말씀드렸죠. 북핵 반대하죠. 원비어 사망 같이 규탄하고 있죠. 만약 서로 간에 이견이 있다면 그건 외교력으로 풀면 되죠. 설득하고 믿음을 주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시험대에 섰고 잘 해내리라고 앞으로 좀 믿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강경화 장관이 주말 오후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전직 사무총장 둘과 현직 사무총장과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외교 현안에 있어서 협조를 약속받았다고 하네요. 야, 과연 주말에 미국에 자기가 스스로 전화해가지고 번호 딴 것도 대단하잖아. 직접 이런 얘기를 원어로 할 수 있는 장관. 전화번호를 딸 이유가 벌써 대화가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항상 전화번호 따로 안 따고 그렇죠. 직접 전화해서 전직 유엔 사무총장들, 현직 유엔 사무총장과 대화할 수 있는 외교부 장관을 가진 나라가 얼마나 있겠냐는 그러니까 거야. 저는 너무 든든한 게 구테레스는 놓기 싫어했고 반 총장은 의뢰 알고 또 너무나도 그 유엔이 지금 활발하게 가고 싶어 하는 그 루트를 너무 잘 알고 메커니즘을 너무나도 잘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외교는 든든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오래 생활을 하셨고 트럼프가 어떻게 그 예측을 하고 어떻게 발동을 걸 건지 자체를 그냥 페이스 조절을 잘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국민 외교를 천명하면서 북핵에 능동적으로 대치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얘기가 그냥 허투루게 그냥 말로 던져보는 수사가 아닌 것 같아. 아니죠. 강경화 라인에 있어서의 어떤 강력한 대북하고의 연결고리 또는 이 외교적인 고리가 곧 발휘가 되는 모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멘트를 들었거든요. 이분은 콩고하고도 일을 했었고 시리아하고도 일을 했었고 그 북한하고 직간접적으로 외교를 하는 나라들하고 이미 접촉을 하고 일을 하셨던 분이라서요. 김정은하고 어떻게 그 딜을 해야 되는지도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초의 여성이자 비외무부 출신. 그리고 최초의 비서울대 출신 외무부 장관이 그래요? 되셨네요. 네. 지금까지 서울대 출신들만 외교부 장관 했다는 거예요? 그랬나 봐요. 그래서 70년 외교부 역사상 최초의 이런 많은 수식어를 단 장관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98년에는 외교부 장관 특별보좌관으로 채용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IMF 외환위기 당시에 통역을 하면서 동시통역. 네, 김대중 대통령의 굉장히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처음에 KBS 영어 PD였다면서요? 네, 그때 당시에 잠시 영업 방송 아나운서 겸 PD를 2년간 했고요. 그 후에 남편하고 유학을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석박사를 하면서 그때 장녀를 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외모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람 외모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네? 외모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여보세요. 외모 말고 손님들 올 때마다 네. 어쩜 그렇게 예쁘세요 하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거는 외모가 아니에요. 네. 저희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어요. 외무부 장관은 빠지시고. 외무부 장관. 그런데 저는 그 이분의 얼굴을 보면 인권에 찌들려 있다. 인권 때문에 굉장히 고뇌한 흔적이 얼굴에 배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어찌나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건가. 외모에. 고개 숙이고 머리가 흰머리 염색도 안 하죠. 염색도 안 한 그 흰머리가 섞여 있는 머리에 고개 숙이면서 열심히 일하고 인권에 대해서 고뇌하는 모습들을 정말 인간이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멋졌어요, 진짜. 멋졌어요. 정말 쩔고. 네, 그리고 관료주의로 쩌들어 있는 외교부가 여성으로 앉았어요. 얼마나 불쾌할까요, 남자들이. 자기는 외무고시도 합격해서 다음에 내가 장관하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렇게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 후보자는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으로 발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랬는데 그 하는 일이 인권에 관계된 일을 했는데 그 하는 일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그렇지. 노무현 대통령한테 졸랐어요. 달라고. 그래서 유엔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랬고 그 다음에
반기문 총장 시절에 계속 그 특보 역할을 했고 그 후에 반기문 총장 후임 총장에 있을 때는 이제 반기문 총장이 임기가 끝나고 같이 끝내려고 했는데 후임 사무총장이 또 이거를 간청을 한 거예요. 남아달라고. 네. 예.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비외무고시 출신이고 서울대 출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외교가에서는 최고의 파워우먼, 파워 외교관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도 그렇게 크게 반감을 갖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외교부가 굉장히 폐쇄적이었었고요. 남성 중심이었고 에리트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그런 사회에서 최초로 비외무고시 출신과 여성이 그 총지휘를 맡게 됐다는 굉장히 남성 중심의 에리트 주의자들은 불쾌하게 돼 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실력이 검증받아야 장관 자리에 올라가는 시대예요. 이제는 권위 시대. 예를 들면 반기문 같은 실력도 없으면서 으름장거리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자리에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안토니오 구테호스 사무총장 인수팀장을 맡았고 정책 특보로 임명돼 있었어요. 장관으로 하지 않아도 유엔에서 굉장히 중책을 맡고 향후에도 유엔에서 더 중책을 맡을 수 있는 실력을 검증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3대 사무총장을 거친 그러니까. 유일한 인물이에요.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거 풀어도 계속 오해가 있다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어제 그 틸러슨 장관의 말을 보면 확실히 오해가 일단은 풀린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길래요? 예, 강 장관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사실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게 사드를 중단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예.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담보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틸러슨 장관이 동의를 하면서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그 단어가 나왔어요? 네네. 한국 내 민주적 절차. 그러니까 너희들은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구나. 그걸 예. 인정한 거예요. 그럼 예, 일단 그렇죠. 틸러스 장관 선에서는 예.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그동안에 이거 사드 배치 안 하려고 하는 건 그런 이른바 꼼수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 통역이 없다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교적인 거에서. 예. 사실 외교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상대방의 감정의 흐름들 그걸 예민하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예. 살짝 토라졌어. 그 토라진 감정을 읽고 그 사람한테 그 감정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돌아가면서 애들러 표현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뉘앙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네. 읽느냐 못 읽느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는 읽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 강 장관은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는 장관이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두 가지 공감이 이루어진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두 가지 어떤 공감입니까? 우선 어제 통화에서 가장 큰 소득은 사드 문제에 관한 오해를 또 풀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드디어 미국하고 통화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어제 이제 밤에 통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예, 그래요. 강경화 틸러슨 전화 통화. 이 뉴스의 배경 행간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강경화 장관이 유엔 베테랑 출신이었지입니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드셨어요? 강 장관이 누굽니까? 유엔 사무총장 정책 특보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장전임이라든가 부동산 문제 이런 이제 문제 때문에 잡음이 좀 일기는 했지만 역대 외교부 장관이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 외교부 장관으로 최적임자다 추천을 했을 정도로 다자 외교에는 강점이 좀 있습니다. 강점이 다자 외교예요. 그럼요. 예. 한 번도 못 만나본 사람하고 여러 번 얼굴 마주친 사람. 그래서 것처럼 의심했죠. 네, 의심했는데 그게 일단 풀렸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미 정상회담 전에 파이널 터치, 그러니까 사전 정지 작업으로 사전 접촉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예. 강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파이널 터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틸러슨 장관이 그것은 중요한 이야기다. 보좌진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강 장관이 미국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요. 강 장관이 이 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 전에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통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두 번째 행간.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불안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나라 일부 보수 언론 요즘 보듯해도 여러 국가들의 어떤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능력을 우려하는 분들도
대북 관계 요쪽을 잘 알 것인가 요거를 염려는 했습니다만 다자 외교에 있어서 인정을 그렇죠. 했던 사람입니다. 예, 맞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틸러슨 장관과 25분간 통화가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별도의 통역 없이 1대1로 거침없이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외교부 장관이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외교부 장관이라고 해서 이 일반적인 회담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아주 예민하게 단어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통역을 써야 돼요. 그래요? 예. 근데 강 장관은 미국인보다 더 영어를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미국인보다 더 잘해요? 원래 우리나라 온 외국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보다 말 더 잘하는 사람 같다는 느낌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군요.